거란의 10만 대군 중 살아남은 자가 겨우 수천 명에 불과하단 말이오? 그렇사옵니다. 게다가 도통 소배함마저 갑옷과 무기까지 버리며 도망을 쳤다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사옵니다. 도대체 저 작은 나라 고려가 무슨 일을 벌였기에 거란의 10만 대군을 격퇴하였단 말이오? 야율용선은 작정하고 몇 년을 준비했던 고려 3차 침입마저 실패했던 것을 알고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어쩔 줄 몰라 주먹으로 의자를 내리쳤습니다. 지난번에는 야율용서가 직접 20만 대군을 이끌고 갔는데도 고려 정복에 실패하였기에 이번에는 몇 년 동안 소배합의 지휘하에 군사들을 더 단단히 훈련을 시켰고 원래는 도통보다 낮은 계급의 장수가 고려 침략을 이끌까 하였으나 거란은 장수 직급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군사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도통보다 낮은 계급의 신하가 간다면 겨우 6만 명 정도만 데리고 갈 수 있기에 일부러 소배합을 보낸 것이었고 그것도 모두 최정예 군사로 꾸렸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전멸하게 될 줄은 야율용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도대체 고려인들은 무슨 능력이 있기에 대국인 거란을 상대로 싸워서 단 한 번도 지지를 않는 것인지 이만 고려를 무력으로 정복하겠다는 야욕을 버려야 하는 것인가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말과 갑옷도 버려둔 채 달려 도망치느라 거짓골을 한 소배합이 눈앞에 나타났고 야율용서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뻔뻔하면 내 눈앞에 나타나오? 도통의 얼굴 가죽을 다 벗겨 죽여버리고 싶소. 그렇게 분노한 야율용서는 며칠 동안 소배합을 상대도 하지 않았지만 자신 여동생의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의 아버지이기도 한 소배합을 죽이지 못하고 결국 다시 황실로 불러 질문을 하길 도대체 고려인 그자들이 무엇을 준비했길래 우리 거란군이 이리 힘도 못 써보고 도망친 거요? 라며 화를 내자 소배합이 두려움에 떨며 대답하길 이번에 만난 고려 군대는 이전의 고려 군대와는 차원이 달랐사옵니다. 정예 군사의 수가 생각보다 많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준비한 무기가 이전보다 훨씬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고려의 검차 때문에 말을 탄 기병들이 그들의 근처 가까이에도 가지 못하고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을 것을 예상하고 꾀를 내어 긴 창을 준비해 검차를 몰고 있는 고려인들의 발목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렸으나 그들은 결코 뒤로 물러날 줄을 몰랐사옵니다. 게다가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 또한 평범한 것 하나 존재하지 않았사옵니다. 라면서 소배합은 전쟁에서 참혹하게 질 수밖에 없게 만들던 고려의 무기들을 떠올렸어요. 사실 강감찬은 고구려 강희식 장군의 후예로 강희식 장군은 수나라를 물리친 전쟁 영웅이었고 강감찬 본인 또한 문과의 장원급 제한 전국 1등의 머리를 가진 천재였으니 강감찬의 완벽한 유전자로 말미암아 비주대첩은 엄청난 무기들을 사전에 준비했고 전쟁의 적재적소에 활용하였는데요. 원래 강조가 거란을 상대할 때 사용했던 검차는 2.7m나 되는 두 개의 나무로 수레체를 만들고 앞뒤에는 나무를 가로대고 축을 받게 해 외줄 두 바퀴를 달고 그 위에 판자를 깔아 두 수레체 중간부에 바퀴 하나씩을 달아 속에 넣고 수레를 끌고 갈 때는 두 개의 바퀴를 사용하고 멈추고 있을 때는 속에 있던 바퀴 두 개를 내려 네 바퀴로 고정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운용의 효과성을 더한 무기였어요. 거기에 수레 앞에는 긴 창날들을 달고 짐승의 모양을 한 세 겹의 방패를 설치해 말이 짐승 얼굴에 놀라 날뛰게 만들었으니 이때 말과 적군들은 창에 찔려 죽거나 혹은 낙마하여 크게 다치게 되었죠. 이뿐 아니라 고려인이 즐겨 쓰던 낭하봉은 쇠못을 많이 꽂은 창 비슷한 무기로 흔히 철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방추형으로 된 머리 부분에 이리에 송곳니같이 날카로운 가시 모양의 못을 심어 한 대만 맞으면 정신을 못 차리고 피를 흘리며 죽게 되었죠. 이를 즐겨 쓰던 지체문은 한 번 전투에 나가면 수십 명의 적군들을 격퇴하였으니 이번 거란과의 침입에 대비하여서 강감찬은 모든 병사들이 낭하봉을 사용하게끔 무기의 수를 상당히 늘렸습니다. 이처럼 몇 년 동안에 걸친 완벽히 준비한 덕에 소배합의 10만 대군은 괴멸하게 된 것이었죠. 게다가 동북면의 장수였던 하영수는 이제부터 병무일지를 잘 작성하라는 강감찬의 명을 듣고는 과거 작성하지 않았던 밀린 병무일지까지 밤을 새워 작성하였고 그 일지에는 과거 여진족을 섬멸하였던 지체문 장군과 대도수 장군 그리고 하공진 등과 같이 훌륭한 장수들이 전투에서 어떤 전략과 전술을 사용했는지 모든 비책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강감찬이 거란을 상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낭하봉과 검차 같은 무기들의 단점과 개선점까지 모두 정리하여서 강감찬이 무기를 정비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었죠. 강감찬은 김종현을 불러서 거란과의 전투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김종현이 이끄는 부대는 철기 기마부대로 중무장을 할 것이며 강감찬과는 별도로 움직이면서 거란과 강감찬이 직접적으로 싸울 때 후미를 칠 것을 부탁하였고 그렇게 상원수 강감찬이 귀주해서
수만의 대군을 이끌고 거란과 힘겹게 싸울 때 마침 개경에서 거란군을 추격하며 올라온 김종현의 철기 기마부대가 거란의 후진을 습격해 적을 혼란에 빠뜨렸고 마침 연주에서 승리한 강민첨 대장군의 기병 1만 4천 명마저 정주 방향에서 거란의 중심부로 돌격하여 거란군은 삼면으로 고려군에게 둘러싸여 완벽히 섬멸되고 말았는데요. 참패를 인정하고 북으로 달아났지만 강민첨 대장군과 기병이 발령까지 추격해 살아 돌아간 거란군의 수는 수천 명에 불과했다네요. 귀주 대첩에 가지는 중요한 의의는 거란의 야율용서로 하여금 다시는 무력으로 고려를 굴복시키겠다는 야욕을 포기하게 했고 끈질기게 고려에게 요구해왔던 국왕의 친조와 강동육주의 반환을 완벽하게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려사를 참고하여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